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이요. 이달 초였죠.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 개입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더니 이번에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합병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본격적인 경영 간섭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엘리엇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시장의 분석대로 주가 띄우기가 목표일까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현학 초빙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예상대로 2차 공세가 나왔습니다. 네.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를 합병해서 지주회사로 만들어라. 뭐 예상된 수순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자체적으로 제안한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현대모비스를 두 개로 분할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듈하고 AS 사업부는 현대글로비스를 합병하고 존속한 현대모비스를 그냥 지주회사로 하는 건데 이거는 현대자동차하고 그 모비스하고 합병을 해서 지주회사로 만들어야 하는 거고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제안한 이슈는 그 지주회사는 아닙니다. 그냥 모비스가 여전히 지배회사 역할을 하겠다. 그런 면에서 우선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적사항과 요구사항 아주 구체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을 좀 면면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금 엘리엇이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하고 모비스 합병을 통해서 이걸 지주회사로 전환시키라고 하는 거고요. 자사주 가지고 있는 것 혹은 또 미래에 또 만들 자사주를 소각시켜라. 그럼 그만큼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예. 주주 가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배당률을 40% 내지 50% 정도 순이익에 지금보다 훨씬 올려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다국적 회사답게 글로벌 경험이 있는 사회회사를 한 3명 정도 추가로 선임을 하라. 그런 이야기고요. 이게 뭐 사실 겉으로는 현대자동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투자한 지분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배당도 많이 받고 주가를 띄워서 챙겨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음 달 29일에 주주총회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현대차 그룹이 제안한 그 개편안을 가지고 주주총회 의결이 있을 텐데 현대차 그룹이 지금 외국인 지분이 근 한 49%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엘리엇이 가진 지분은 한 1.5%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또 외국인 지분들 규합해가지고 현대차 그룹이 제안한 안을 부결을 시키고 자기들 내세운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현대차 그룹으로서 상당히 좀 골치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로드맵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은 이제 지주회사를 안 가고요. 모비스와 글로비스 위주로 이제 합병을 했죠. 그래서 이게 그럼 어떤 의미냐? 현대차 그룹 대주주가 그러면 세금을 떠안고 순환출자 고려를 직접 끊는 전공법을 택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이런 체제로 가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지금 그 엘리엇이 제안한 그 안은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모비스도 그렇고 정 회장 부자의 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합병해서 지주회사 만들어 놓으면 여기 지분이 한 7, 8%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인 지배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죠. 현대차 그룹으로는 지금 정 회장 부자의 지분이 글로비스의 한 30%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글로비스의 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엘리엇이 제안하는 글로비스는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으로서는 억셉트하기 힘든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두 번째는 지금 그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그 금융 자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캐피탈이라든지 카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사실 알짜배기 회사입니다. 사실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팔아서 돈 번다기보다는 할부 금융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런데 지주회사 체제로 가게 되면은 은산분리 원칙에 의해서 계열사로 금융사를 둘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엘리엇이 그림이 명확치 않은데 엘리엇은 그건 매각해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그냥 최고 알짜배기 기업을 매각해야 되니까 현대차 그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2가지 요소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엇이 제안한 것은 현대차 그룹이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래서 엘리엇이 제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사실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지배구조 개편 가려는 방향, 그러니까 글로비스와 모비스 합작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엘리엇이 주장하는 그 모비스와 현대차 합병을 통한 지주회사 개편. 그러면은 어느 쪽이 더 맞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어느 쪽이 맞다 나쁘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혹시 아까 그 그림에 현대차가 제시한 방안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현대차는 지금 모비스를 둘로 쪼갭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모듈하고 AS 사업 나오고 있습니다.
모듈하고 AS 사업 부분은 옆에 밑에 보시면 글로브스라고 있죠. 네. 지금 물류를 담당하고 회사인데 저 회사의 30%의 정 회장 부자의 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합병시키고 근데 남는 존속하는 모비스는 그 사실 미래차 뭐 부품 투자 부분인데 별로 기업 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예. 근데 저걸 어째 말하자면 이제 지배 회사로 두겠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정 회장 부자의 생각은 현대그룹 생각은 글로비스의 지분을 팔아가지고 모비스의 지분 지금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모비스 지분 사겠다. 근데 왜냐하면 새로 생기는 분할된 모비스는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3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그 비율도 0.6대 1이면 사실 이 부분도 논란이 예, 됐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현재 모비스 주주는 존속 모비스 주식을 0.7주를 주고 그러니까요. 글로비스 주식은 0.6주밖에 안 준다고 하는 예. 건데 그 글로비스가 이제 합병하게 되면 상당히 알짜배기 회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왜 기존의 모비스 주주한테는 0.6주밖에 안 주느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정 회장 부자한테는 정봉구 회장 부자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안이지만 일반 소액 주주들한테 불리한 안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엘리엇은 그 부분을 파고들고 이건 대주주를 위한 안이지 이 소액 주주를 위한 안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파고들 좋은 그 허점을 발견한 것이죠. 네. 그래서 집요하게 지금 그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정 회장 부부의 경영권 승계는 도움이 되겠지만 현대모비스 주주들이 얼마나 반발할 것인지 그래서 29일 날 다음 달 29일 날 현대차 주주총회 그 의결이 상당히 좀 뭐랄까 좀 기초가 주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파고든다면 명분은 있어 보이죠.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논점을 잠깐 쉬어가는 타임에 다른 논점을 한번 보죠. 폴 싱어 엘리엇 매니지먼트 회장이죠. 2002 FIFA 대한민국 그 월드컵 당시에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찍은 사진이 새삼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뻔한 의도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교수님께서? 쉬워죠, 뭐. 저 폴 싱어 변호사 지금 저 헤지펀드 저 회장인데요. 저분이 굉장히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재벌 회사들이 관심이 많겠죠. 왜냐하면 한국 재벌 회사들이 지배구조 많이 취약하잖아요. 네. 저 사람들은 먹잇감을 본 거죠. 그래서 네.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고 옆에 아들까지 데리고 와서 그 붉은 악마 티셔츠 입고 저러고 있는데요. 사실 자기들은 이런 류의 펀드를 자기들은 주주행동주의라고 합니다. 주주행동주의가 뭐냐면 단순히 재무적 투자가로서 투자를 해서 돈만 벌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의 경영이 잘못된 것이 지적하고 주주들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저는 주주행동주의라고 쓰고 벌처 펀드라고 읽습니다. 벌처 펀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좀 약점이 있는 혹은 허점이 있는 기업이나 어떤 단체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가지고 그 부분을 허점을 공격해서 가치를 뻥튀겨서 돈을 벌고 나오는 겁니다. 네. 그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아시는 대로 2001년도에 아르헨티나가 국가 그 디폴트 상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예. 약 1,000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 채무가 있었는데 글로벌 은행들이 75%의 빚을 탕감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딱 보고 있었어요. 이 헤지펀드 폴 싱어 그 회장이 보고 있다가 조금씩 그 아르헨티나의 국채를 사 모읍니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 국채가 나라가 이제 뭐 그 재무적으로 망했으니까 그렇죠. 국채값이 굉장히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액면가 4억 달러의 국채를 4,800만 불에 매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2008년부터 매집을 했는데 한 3, 4년 전에 미국 법원에다 들고 가서 이거 원금 플러스 이자 다 내놔라. 13억 3천만 불, 4,800만 불 투자해서 30%를 불려가지고 청구를 하는데 승소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30배, 이렇게 4,800만 불 투자해서 13억 3천만 불 받게 됐는데 그러면 다른 또 채권 소유자들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죠, 너도 예. 나도 아르헨티나 정부에다가 이 할인된 가격이 아니고 원금 플러스 이자 돌려내라. 그래서 아주 아르헨티나에서는 폴 싱어 회장을 거의 악마처럼 취급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 벌처 펀드라는 게 그야말로 하이에나 마냥 어떤 나라라든 기업의 약점을 가지고 파헤쳐가지고 이런 일화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로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재벌 기업들 요즘 한진 사태로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한국의 재벌들이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약점을 보고 이런 지배구조 허점을 가지고 공격을 해서 최대한 배당이라든지 주가 상승 이익을 챙겨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트랙 레코드를 보면은 이 회사의 경우에는 과거에 실제로 뭐 경영권에 도전한다 했지만 경영권을 확보한 경우는 거의 없는데 또 이익 제고, 기업 이익 제고에 자기들 이익 제고 실패한 사례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네. 한몫 단단히 챙겨서 먹튀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벌처 펀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엘리엇 매니지먼트 지금 현대차그룹 그 지분을 다 합쳐도 한 1.3%에서 1.4% 이게 좀 지분율로 따져보게 되면은 좀 작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엘리엇이 요구하는 상황들이 좀 받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뭐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지고 있는 지분 1.5%밖에 안 되지만 네. 우선 49%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가들을 선동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액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소액 주주들도 특히 모비스 주주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가지고 할 텐데 사실은 그렇다더라도 뭐 아무래도 현대차의 우호 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아까 몇 가지 주장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지주회사 전환이었는데 그건 아마 어려울 겁니다. 현대차가 싫다고 하는 거니까 받아들일 거겠지만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네. 혹은 배당률 상향 그런 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사회이사도 한 3명 정도 추천한다고 그랬는데 3명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주주 추천 몫으로 뭐 하나 정도 울며 겨자 먹기로 현대차 그룹에서 양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 가능하다. 일부 수용 가능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대차 그룹에서 수용할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대차 그룹도 지금 문제가 계속 순환 출자 고리가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부터 계속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빨리 이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해라. 그래서 차제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현재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기들이 지난번에 내세운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그 엘리엇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불만을 잠재우는 그런 타협안이 나오지 않겠나 싶고요. 그러면 또 엘리엇은 단단히 한몫 챙겨서 나가게 되는 그런 또 기록을 세우겠죠. 결과적으로 놓고만 본다면 삼성에서 현대차그룹 뭐 시가총액 1위, 2위 기업들을 다 지금 공격을 한단 말이죠. 예. 왜 이렇게 대표 대기업들 그 중에서도 아주 1, 2위 이렇게 탑 티어에 있는 기업들만 겨냥을 해서 이런 공격을 할까? 이거 어디 있다고? 예를 들어 중견기업 뭐 지배구조가 취약한 건 뭐 비단 뭐 1, 2위 시가총 1, 2위 기업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뭐 사실은 엘리엇이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에서 이런 짓은 많이 하는데 네. 특히 아까 폴 싱어 회장이 한국을 사랑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국에 먹잇감이 많기 때문인데 대부분이 한국의 재벌들은 적은 지분으로 그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경우에도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그 지분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지배 구조를 개편해야 될 그런 약점을 활용했고요. 현대자동차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도 모회사인 현대자동차에 대한 정몽구 회장 부자의 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지금 시급하게 구조 개편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파고들어서 공격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히 한국 기업을 사랑하는 이유가 한국 기업들이 규모도 크고 또 이 사람들 뜯어먹을 것이 있기 때문이고요. 네. 뭐 워낙에 이 회사가 엘리엇이 펀드 규모가 300조 이상의 대규모 펀드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가지고 이렇게 뭐 회장 입장에서 보면은 가지고 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큰 글로벌 레벨에 들었지만 아직 지배 구조가 취약한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좋은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재계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외국 헤지펀드가 이 대기업 경영에 왜 이렇게 간섭을 하느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여러모로 지금 뭐 외국 투자자들을 선동한다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에다가 여기 여론들까지도 이제 가세를 하게 되면은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더욱더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이런 헤지펀드들의 그 활동은 그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한 가지 측면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일종의 미꾸라지 효과 같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 한국의 기업들은 특히 재벌 기업들은 오너들이 적은 지분으로 부당하게 많은 권한을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고 특히 재벌 3세, 4세 가면서 이제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만 능력도 없으면서 특히 자기 지분도 없이 자기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의 지분 가지고 오너 행세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런 약점을 파고들어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첫 번째 있고 둘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 위주로 모든 뭐 합병이라든지 이런 구조 개편도 대주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일반 소액주주들의 그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한다는 그런 명목에서 상당히 또 명분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그 기업들이 잘못된 어떤 그 관행을 고치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있죠. 그런 행동들이 그 일시적으로 그 기업에 자극을 주고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러면 그런 행동들이 삼성이라든지 현대차 그룹에 도움이 됐느냐 장기적으로. 단기적인 이익 배당만 많이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많이 챙겨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결국 국부 유출이라고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몸집은 상당히 글로벌화되었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레벨의 반열에 사회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내부의 지배 구조라든지 경영 형태는 아직도 과거의 국내 중소기업 형태를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런 그 헤지 펀드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로서 일부 좀 손실되는 부분도 좀 아픈 부분도 있지만 네. 제 생각은 이걸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계기로 삼아서 일부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그 대기업들 특히 재벌 기업들이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특히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회사의 어떤 그 규정과 규범을 고쳐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뭐 우리 기업들은 그렇다고 차치를 하고요. 네. 해외에서도 엘리엇 펀드 같은 이 행동주의 펀드들의 공격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다른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서 뭐 맞소송으로 가는지 아니면 끝장 투표 대결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나요? 뭐 맞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개의 경우에 타협을 합니다. 아까 아르헨티나 사례를 들었지만 네. 그 P&G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생활용품 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 P&G라는 회사가 2000년대 초반에 독일의 회사를 하나 M&A를 했습니다. 네. 근데 당연히 여러분도 아셨지만은 M&A 할 때는 대주주들한테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30~40%를 더 줍니다. 네. 그래서 경영권을 가져오는 것이죠. 근데 이 엘리엇이 소액주주들도 선동을 합니다. 왜 대주주한테는 30%의 프리미엄을 주고 우리 소액주주들은 왜 시가대로만 주느냐. 그래서 12% 정도의 지분을 모아가지고 소송을 걸고 결국은 대주주들과 같은 프리미엄을 받아냅니다. 네. 그래서 뭐 소송까지 가면 서로 피곤하니까 이 과정에서 좀 타협을 봐가지고 적당히 이익을 챙겨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아마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도 네. 소송까지 가면 서로 피곤하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서 그 근본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림, 글로비스를 활용하는 그 그림을 활용하지 않으면은 정몽구 회장 부자의 지분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큰 그림을 지키지만 또 엘리엇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먹고 떨어질 만큼은 어느 정도 떡을 줘야 되는 그런 타협으로서 이렇게 그 결과가 귀결이 될 것 같고요. 다만 한국 기업에는 미국이나 글로벌 기업들은 이 지배구조, 재벌 오너 이런 문제는 그렇죠,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어떤 자본의 논리로서 타입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 오너의 그 지배권 문제라는 또 하나의 더 복잡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네. 자, 주총도 예고돼 있는데 현대차그룹이 또 어떻게 방어에 나설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지켜보도록 하시죠. 김연학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